자, 여러분들 오늘 시험 보느라고 수고가 참 많았습니다. 자, 수능을 앞두고 9월 모의평가였는데요. 자, 올해 수능 변화가 예상이 되죠. 예고했던 대로 지금 보면 이 초고난도 문항들이 출제가 되지 않았고요. 중간 난이도 문제들이 많이 출제된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올해 수능이 어떻게 출제될지 굉장히 궁금할 텐데요. 일반적으로 지금까지는요, 개념 묻는 문제 14문제하고 또 중간 난이도 문제 3문제, 고난도 문제 3문제 이렇게 출제가 돼서 보통 2개에서 3개까지 틀려도 1등급을 받는 그런 시험이었었거든요. 작년까지는요. 자, 그런데 올해는 다를 거다. 9월 모의평가에서도 지금 보면 1등급 컷이 한 47점 정도로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2점짜리, 3점짜리 한 문제를 틀렸다고 하면 1등급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이상 틀리게 되면 등급이 내려가게 되죠. 기존 문항 배열은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단원별로 출제되는 문제들의 수가 정해져 있죠. 1단원에서 나오는 문항 2개, 2단원에서 또 2개가 출제가 되고 있고 3단원이 가장 많이 나오죠. 7문제가 나오거든요. 7개가. 그리고 유전 문제 6문제요. 그리고 마지막 단원에서 5단원에서 이제 3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20문제 이렇게 출제가 될 거고요. 이 최근 그 수능과는 다르게 올해 수능은 9월 모의평가와 같은 유사한 형태의 수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준비를 해 가야 되고요. 지금 변별력 확보를 위해서 이 중간 난이도 문항들이 이제 출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실수를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상위권 학생들은 실수하지 않고 문제를 풀어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중하위권 학생들은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시험이죠. 조금만 더 준비한다고 하면 문제를 잘 풀어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 올해 수능 그럼 어떻게 준비할 거냐라고 묻는다면요. 자, 지금 시간이 지금 한 2달 남짓 남아 있거든요.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이 갑작스러운 변화를 주기보다는 평소 해오던 대로 공부를 꾸준하게 해가야 되겠고요. 중요한 건 기출문제 같아요. 기출문제. 최근 3년간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여러분들 풀어봐야 됩니다. 이 최근 3년간 기출문제를 담은 선생님의 강의 원샷 원킬 강의가 있잖아요. 문제를 풀어가면서 조금 해설을 듣고 싶은 내용들은 해설 들으면서 문제를 정확하고 빠르게 푸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계속 익히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선생님 생각으로는. 다음으로 이 그 등급에 따라서 준비하는 것이 차이가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이 서브노트,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제공했던 이 서브노트를 활용한 이 개념 정리하는 강의가 있죠. 배속으로 들으면 보통 한 3시간 정도면 다 들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내용 정리를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거고요. 또 상위권 학생들은 개념을 묻는 문제를 실수 없이 풀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중간 난이도 문제들도 정확하고 빠르게 풀 수 있게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 풀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한다고 하면 올해 수능에서 확실한 1등급 더 나아가서 만점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남은 기간 여러분들이 잘 준비해서 올해 수능에서 여러분들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고요. 선생님이 자, 이번 시간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거든요. 자, 1번서부터 20번까지 한번 쭉 풀어갈 거고요. 선생님이 강의에서 설명했던 그동안 강의에서 설명했던 그런 방법들 적용해서 그대로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자, 그러면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번 문제. 자, 일반적으로 생물의 특성을 묻는 문제가 1번 문제로 출제가 되죠. 자, 지금 보면 생식과 유전, 적응과 진화. 이게 이제 생식과 유전이죠.
아메바라고 하는 단세포 생물은 분열을 하게 되면 한 마리가 두 마리가 되고, 또 분열하면 두 마리가 네 마리가 되고, 이렇게 개체 수가 늘어나요. 그리고 이 뱀, 지금 몸의 형태, 구조, 기능 이런 것들이 바뀐다는 거예요. 적응과 진화를 하는 거죠. 환경에 알맞게 몸의 형태라든지 구조, 기능 이런 것들이 변하는 과정, 뭐죠? 적응과 진화라는 거죠. 예.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볼게요. 생식과 유전이고요. 그 다음에 뱀은 다세포 생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다세포 생물이다. 자, 그리고 요게 이제 자극에 대한 반응이죠. 요게 바로 뭐죠? 무조건 반사죠. 무조건 반사. 척수 반사에 해당이 되는 무조건 반사죠. 자, 따라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다 골라야 되겠죠? 자, 이어서 2번 문제로 갈게요. 자, 사람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읽어보면 암모니아라고 하는 이 독성이 강한 노폐물이잖아요. 이걸 요소라고 하는 독성이 약한 물질로 이렇게 전환시키는 곳이 어디죠? 간이죠, 간. 간에서 요소 합성을 합니다. 요소 합성. 이때 ATP 에너지가 사용이 되고 또 효소가 필요하죠. 효소. 물질 대사 과정에 관여합니다. 효소가. 간에서 일어난다. 참 많이 묻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쉽게 풀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세포 과정도 이게 물질 대사잖아요. 이화작용. 그러면 이때 효소가 관여하거든요. 맞는 설명이고요. 자, 그리고 이 요소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들어있죠? 오줌 속에 들어있잖아요. 오줌의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게 뭡니까? 물이죠, 물. 물 다음으로 많은 게 뭐야? 요소예요, 요소. 그래서 물이 약 98% 오줌에서, 그리고 약 1.8% 정도가 요소거든요, 요소. 그래서 정답으로 골라야 되는 거죠.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다 골라야 돼요. 자, 5번이고요. 자, 이어서 3번 문제 갈게요. 자, 유전 문제 중에서 가장 쉬운 문제야. 유전 문제는 6문제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6문제 중에 3문제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특히 이 세포 주기와 관련된 문제가 가장 쉬운 문제. 각 시기별 특징을 알고 있으면 돼요. 자, 볼게요. 지금 여기가 DNA가 복제가 되고 있어요. S기죠, S기. 자, 그럼 여기가 바로 무슨 기? 지원기예요, 지원기. 지원기.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그림만 봐서는요, 이게 지금 체세포 분열인지 감수 분열인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체세포 분열일 수도 있고 감수 일분열일 수도 있어요. 그림만 딱 놓고 보면. 자, 그런데 지금 보면 자, 요게 바로 체세포 분열 과정에서 관찰이 된다라고 했고요. 지금 보면 염색체가 가운데 배열되어 있는 중기고, 지금 보면 상동염색체가 쌍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거든요. 아, 이거 체세포 분열 중기구나. M기죠, M기. 우리가 보통 체세포 분열, 이 분열기를 M기라고 표현하잖아요. M기 중에 중기에 해당한다. 자, 그러면 이거죠, 이거. 그쵸? M기. 자,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분열기 끝나면 이게 바로 무슨 시기가 돼요? 지원기가 되죠. 이렇게. 그렇죠? 체세포 분열이고요. 자, 체세포 분열 과정에서는요, 염색체 수가 변하지 않아요. 염색체 수가. 그러니까 핵상이 안 변하죠. 다 2N이에요. 자, 정답으로 골라야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 구간 2에는요, 이런 분열기 세포, 중기 세포가 관찰이 되죠. 여기에서. 자, 이 상동염색체의 접합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이 상동염색체의 접합은요, 감수 1분열 전기에 일어나죠. 상동염색체끼리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이거는 염색체 하나고요. 또 상동염색체가 이렇게 붙어 있어서 이걸 우리가 이가염색체, 상동염색체가 접합한 걸 이가염색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동염색체의 접합은, 자, 이가염색체 형성은 감수 1분열 전기란 말이에요. 감수 1분열 전기. 자, 그러면 이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맞지 않다. 되게 이제 틀렸죠. 요거는 체세포 분열이고요.
상동염색체가 접합을 해서 이가염색체를 형성하는 시기는 감소 1분열 전기다. 아주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죠. 예. 자, 따라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 골라내면 되겠죠? 예. 자, 이렇게 풀어가시고, 자, 이어서 4번 문제 갈게요. 자, 4번 문제는, 지금 보니까 이 기관계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음식물을 분해한다. 이거 소화기에서 하는 거잖아요. 예. 흡수예요. 주로 어디서 흡수하죠? 예, 소장에서 흡수를 하지 않습니까? 예, 소화계, A는 소화계. 자, 혈중 포도당 농도가 증가한다. 그러면 정상 혈당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포도당 농도를 정상까지 낮춰야 돼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인슐린 아닙니까? 인슐린이 분비되기 시작해요. 어디에서? 이자의 베타세포에서.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거 인슐린의 분비가 촉진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인슐린이구나.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둬야 돼요. 시험 문제에서 자, 선생님이 강의할 때 항상 강조했잖아요. 식사, 밥을 먹었다. 인슐린 분비가 증가합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 운동을 시작했다 이런 표현이 나온다면, 자, 운동을 하기 시작했다, 운동 시작한다, 글루카곤 증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딱 알고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예. 자, 인슐린이고요. 예, 그리고 인슐린은요, 호르몬이잖아요. 그럼 호르몬은 혈액을 따라서 이동해 가잖아요. 그렇죠? 예, 순환계를 통해서 표적기관으로 운반된다. 자, 확인해 볼게요. 이화작용 일어나뇨? 일어나니? 라고 물어서 일어나니? 네. 그쵸? 왜? 아니, 소화라고 하는 게 이화작용 아닙니까? 분해작용. 예, 소화. 이화작용 일어납니다. 정답이고요. 자, 심장은 순환계에 속하는 아주 중요한 순환기관이잖아요. 예. 자, 순환계에 속하는 기관으로는 심장, 혈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인슐린의 기능, 세포 안으로 포도당의 흡수를 촉진해요. 세포 안으로 포도당을 가져오게 되면 혈액에 들어있는 것이 지금 이동해 온 거니까 혈액 중에 포도당 농도가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맞는 설명이죠. 인슐린의 아주 중요한 기능이죠. 예, 기억, 니은, 디귿 다 골라야 되겠네요. 정답은 5번입니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실수 없이 풀었을 거고요. 자, 요거 알아두고요. 네. 자, 이어서 5번 문제 볼게요. 자, 이 동공 크기 조절도 우리가 많이 다루었던 내용이어서 여러분들이 잘 풀었을 겁니다. 이 동공 반사 중추가 어디지? 중간내잖아요. 중간내. 이 중간내 반사인데 지금 보면 이 중간내에서 나오고 있는 것은 부교감신경이야. 자, 교감신경은 모두 척수에서 나오는 척수신경이라는 것을 꼭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교감신경은요, 이게 어디에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 이 눈에 작용하는 부교감신경은 중간내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심장, 소화와 관련된 이런 부교감신경은 어디서 나와요? 연수에서 나와요. 그 다음에 방광에 작용하는 부교감신경은 어디서 나와? 척수에서 나와요. 이게 시험에서 다뤄지는 내용이잖아요. 자, 이번 9월 모의평가에서는 바로 중간내에서 나오는 부교감신경을 묻고 있잖아요, 지금. 자, 그러면 이렇게 표시해 볼까요? 자, 부교감신경은요, 이렇게 두 개의 원심성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신경절 이전 뉴런의 길이가 긴 특징을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교감신경은 신경절 이전 뉴런이 짧고 부교감신경은 신경절 이전 뉴런의 길이가 길잖아요. 예, 이러한 형태적 특징을 갖고 있죠. 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볼게요. 이게 부교감신경이기 때문에 신경절 이전 뉴런이 길다라고 해야 돼. 길다. 예. 틀렸죠? 예. 자, 그 다음에 신경계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자, 이 A는 대뇌고요. A의 대뇌, 저 대뇌는요, 대뇌 겉질이 신경세포체가 많이 분포하고 있는 뭐다? 회색질이죠. 회색질. 예.
정답이죠. 자, 척수 같은 경우에는 속질이 회색질이죠. 그렇죠? 신경세포체가 많이 분포하고 있어요. 척수는 속질이 회색질. 예. 자, 이것도 서브노트에 다 정리되어 있고 여러 번 강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잘 풀어냈을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대뇌는 겉질이 회색질, 신경세포체가 많아서 그래요. 그 다음에 척수는 속질이 회색질. 그렇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요. 자, 뇌줄기 참 시험에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자, 뇌줄기 한번 표현을 우리가 해보면 여기, 자, 여기 중간 뇌고요. 자, 그 다음 뭡니까? 뇌교가 있죠? 뇌교. 예. 자, 그 다음 연수. 자, 요 부분이 바로 뇌줄기입니다. 뇌줄기. 자, 그러면 자, 중간뇌와 연수, 뇌줄기에 속하는 거죠. 예. 이렇게 풀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 골라내면 되겠죠. 예. 이렇게 풀어가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6번 문제를 또 가볼게요. 자, 6번 문제인데요. 자, 6번 문제는 그래프 해석에 관한 문제. 대개 지금 평가원에서 나오는 문제 보면 이 그래프를 해석하는 문제들이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특히 이 호르몬과 관련된 문제에서 많이 출제가 됩니다. 또는 뭐 항상성 관련된 것과 관련해서 그래프 문제가 참 많이 나와요. 뭐 체온이라든지 뭐 삼투압이라든지 혈당량 이런 것들 관련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자, 한번 볼게요. 이 문제. 자, 그래프가 나왔을 때 선생님이 늘 강조했습니다. Y축이 뭐죠? 결과라고 했어요. 결과. 결과가 되고 이 그래프 상에는 결과값을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그쵸? 자, 그런데 A하고 B가 결과가 다르잖아요. 왜? 원인이 있겠죠. 원인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원인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자, 기본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A와 B는 둘 다 혈장 삼투압이 올라갔어요. 왜? 원인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지금 보니까 A와 B를 고온 환경, 온도가 높은 환경? 그럼 막 땀을 많이 흘릴 거 아니야. 땀. 예. 땀을 많이 흘렸네요. 그럼 땀이 이렇게 밖으로 나가게 되면, 자, 몸에서 물이 밖으로 빠져나간 거잖아요. 그러면 체내 혈장 삼탑이 올라간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혈장 삼탑이 증가하고 있구나. 그렇죠? 그런데 혈장 삼탑이 지나치게 올라가면 잘못하면 죽어요. 우리가 혈장 삼탑 항상성이니까 일정한 범위를 유지해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콩팥에서 수분 제습을 많이 하는 거예요. 지금 땀을 많이 흘려서 물이 밖으로 나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콩팥에서 수분 제습을 많이 해서 밖으로 나가는 물의 양을 줄이는 거거든요. 자, 콩팥에서 수분 제습을 하려고 하면 분비되는 호르몬 바로 뭡니까? ADH라고 하는 항인 호르몬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항인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자, 볼게요. 땀을 많이 흘렸다? 그러면 자,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땀을 많이 흘리면, 자, 땀을 많이 흘렸다. 그러면 몸에서 물이 막 밖으로 막 빠져나간 거잖아. 그치? 그러면 수분 제습을 많이 해서, 그쵸? 예, 물을 지금 제습을 많이 하는 거야. 콩팥에서. 그러기 위해서는 ADH 분비가 증가할 겁니다. 이렇게 항인 호르몬 이게 증가해서 콩팥에서 제습가 촉진이 되는 거죠. 그러면 혈장 삼탑이 어때요? 쭉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 있죠. 그쵸? 자, 보세요. A하고 B를 보면요, A보다는 B가 혈장 삼탑이 살짝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쵸? 이거 조절이 잘 되고 있는 정상인이에요. 그쵸? 그런데 A는 혈장 삼탑이 지나치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잘 조절이 안 되고 있다는 거야, 얘는. 그쵸? 이게 지금 사람이 아니라 동물이네요. 그쵸? 동물. 그러니까 얘가 문제가 있는 거구나, 얘가. 자, 그러면 정상적으로 분비되는 개체는 B가 되는 거야. B는 그래서 혈장 삼탑이 살짝 올라가요. 그쵸? 크게 올라가지 않는다.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는 거야. 왜? 아니, ADH 분비가 증가해서 수분 제습을 많이 하니까. 그런데
이 A 같은 경우에는 A 이게 적게 분비되는 개체다. 그러니까 땀을 통해서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고 제흡수 잘 안 되고 물도 나가고 이러니까 혈장 삼투압은 쭉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해되죠? 자, 이게 Y축이 뭐다? 결과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볼게요. ADH라고 하는 것은 콩팥에서 물을 재흡수한다. 정답. 아주 중요한 기능이잖아요. 그래서 ADH의 내분비샘, 내하수체 후엽, 표적기관, 콩팥 하는 역할, 물의 재흡수 촉진. 자, A는요 혈장 삼투압이 크게 증가했잖아요. 이건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틀렸죠? A가 아니라 B가 정상이고요. 자, 그리고 B에서 생성되는 오줌의 삼투압을 물었는데, 자, ADH가 증가하게 되면요, ADH가 증가하면 수분 접수 많이 하죠. 그럼 오줌량이 줄어들죠. 오줌량이 줄어들면 농도가 진해져요. 농도가 진해지면 삼투압이 올라가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T1일 때보다는 T2일 때, 자, T2일 때 ADH 농도가 높다. 그러니까 수분 접수를 많이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ADH 농도가 높으면 오줌 삼투압은 어떻게 됩니까? 오줌 삼투압은 증가할 수밖에 없죠. 예. 자, 그래서 T1일 때가 높은 게 아니라 T2일 때가 더 높은 거예요. 이거 바뀌어야 되네요. 예. T1, T2를 바꿔야죠. 예. 자, 따라서 정답은 기억 걸려야 됩니다. 예.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DH가 증가하면 수분 접수가 많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죠? 그럼 오줌량은 감소하면서 오줌 삼투압은 증가하게 된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예, 좋습니다. 이렇게 풀어가시면 되고요. 항상 Y축은 결과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 자, 따라서 정답은요, 여러분들이 1번을 골라내면 되는 거죠. 됐죠? 예. 자, 이어서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7번으로 가볼게요. 자, 7번 문제는 이 병원체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또 하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 우리가 정리했던 내용이니까 자, 5가지. 자, 뭐가 있습니까? 예, 세균, 바이러스, 원생생물, 그 다음에 곰팡이, 프라이온까지, 변형 프라이온까지 이렇게 5가지 병원체 종류하고 또 특성에 대해서 잘 정리가 돼 있어야 되겠고, 그 병원체가 일으키는 질병이 무엇인지를 또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확인합니다. 자, 지금 보면 결핵, 세균이죠. 네, 세균이 일으키는 질병. 무좀은요, 곰팡이잖아요. 곰팡이. 선생님, 이거는 바이러스잖아요. 에이즈 바이러스. 무섭잖아요. 그렇죠? 예. 에이즈 바이러스. HIV라고 하는 바이러스예요. 자, 그러면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한다? 자, 물질 대사를 하기 위해서는 효소를 갖고 있어야 돼요. 세포들은 효소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해요, 세포는. 그런데 바이러스는 세포가 아니잖아요. 얘가 스스로 물질 대사를 못 해요. 그래서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숙주세포 안으로 들어갔을 때 물질 대사를 할 수 있는 거죠. 스스로는 못하고. 살아있는 숙주세포 안에 있는 그런 효소들을 이용을 하는 거니까. 예. 딱 걸렸네요. 요게 바로 A다. C가. 네, 여기다 적을까요? 이렇게 네. 됐죠? 자, 세균이 속하는 이거네요. 이거. 예, 요거 결핵 세균이니까 일으키는 세균이 있죠. 결핵을 일으키는. 자, 이게 무점이에요. 자, 그러면 정답 골라봅시다. 말도 안 되죠. 그렇죠? 예, 고를 수가 없어요. 이건. C로 바꿔야 되고. 자, B 치료할 때, 자, 세균을 죽이는 물질 바로 뭐라고 합니까? 항생제예요. 항생제. 그러면 세균을 죽이는 물질. 그러면 세균을 죽여서 결핵을 치료할 수 있겠구나. 예.
자, C의 병원체 유전물질 바이러스 갖고 있습니다. 유전물질 핵산을 갖고 있죠. 핵산. 유전물질 핵산을 갖고 있고, 또 바이러스는 단백질도 갖고 있죠. 그렇죠? 이 핵산, 이 둘러싸고 있는 단백질 껍질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바이러스는 뭐가 아니죠? 세포가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 뭐 그 내용을 계속 묻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자, 정답은 니은과 디귿 고르면 되겠죠. 이렇게 풀어가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8번 문제 갈게요. 자, 8번 문제는 자, 또 호르몬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는데요. 자, 요거 우리가 이 음성 피드백 조절 관련해서 이 티록신 분비를 그 모든 교과서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고, 또 우리는 그 분비 이 조절과 관련해서 음성 피드백 조절 과정과 관련한 이 분비 조절 과정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풀 수 있는데, 자, 간단하게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잖아요. 자, 간내 시상하부. 간내. 자, 시상하부에서 자, 분비가 되는 호르몬이 있어요. 바로 뭐죠? 바로 TRH죠. TSH를 방출하게 하는 호르몬 TRH가 분비되고, 자, 그럼 이 호르몬은 어디 가서 작용하죠? 뇌하수체 전역. 자, 뇌하수체 전역. 자, 지금 호르몬은 혈액을 따라서 이동하니까 선생님이 색깔을 좀 다르게 한 거예요. 자, 전엽에서 나오는 호르몬 바로 TSH죠. TSH. 그렇죠? 그러면 이 TSH가 어디 가서 작용합니까? 바로 갑상샘. 갑상샘 이렇게 가서 작용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갑상샘에서 나오는 호르몬 바로 뭡니까? 자, 요거 밑으로 적어 볼까요? 옆으로 적지 말고 한번 밑으로 적어 봅시다. 이렇게. 자, 다시 적어 봅시다. 이렇게. 자, 여기에서 뭐 나온다? TRH가 나온다. 자, 그럼 표적기관 어디다? 뇌하수체 전엽. 뇌하수체 전엽이 되겠고, 그럼 뇌하수체 전엽에서 나오는 호르몬 바로 뭐죠? TSH가 또 나오죠. TRH가 작용하면 여기서 또 TSH가 나오고, TSH라는 호르몬은 어디 가서 작용을 하죠? 갑상샘. 갑상샘. 자, 그럼 갑상샘에서 나오는 호르몬 뭐지? 티록신. 그렇죠? 티록신. 자, 티록신이 많아지면요, 작용을 해서 TRH 분비 감소시키고 TSH 분비를 감소시키죠. 그러면 이게 감소하게 되고, 자, 이게 너무 적어지면 작용이 증가, 그럼 이걸 다시 증가시키고, 이렇게 음성 피드백이죠. 아주 중요한 과정이고, 자, 이걸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자, A하고 B가요, 티록신 농도가 정상보다 낮죠. 티록신의 농도가 낮죠. 왜? 이게 왜 티록신 농도가 낮을까?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TSH가 분비되지 않아. 이게 없어. 그러면 자극을 안 하니까 이게 분비가 잘 안 되는 거야. TSH가 있다 하더라도 이 갑상샘에서 이 표적세포가 이 TSH를 에 대해서 반응을 못하면 이게 분비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있어도. 그렇죠? 두 가지 이유가 있네요. 원인이. 자, 그러면 자, 티록신 농도가 지금 TSH를 투여하기 전에는 둘 다 낮은 상태인데, TSH가 분비되지 않았던 사람은 TSH를 투여하게 되면 가서 작용할 거 아니야. 그럼 티록신이 정상적으로 분비가 되겠지. 그치? 이거 선생님 정상적으로 분비가 되는데요. 아, 이 사람은 TSH 분비가 잘 안 됐던 사람이야. 그치? 아, 이 사람이 바로 A구나. A. 이렇게 되고요. B. B 같은 경우는요, 지금 표적세포 이상이기 때문에 TSH 농도를 아무리 증가시켜도 얘가 반응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티록신 농도가 낮은 상태가 되잖아요, 지금.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로 가볼게요. 자, 기억은 A잖아요. A로 이렇게 바꾸고요. 자, 다음으로 TSH 투여 후에 갑상샘에서 분비가 되잖아요. 지금 TSH가 분비되지 않았던 사람 A에게 TSH를 주사하게 되면 TSH가 혈액을 따라서 이동해 가서 갑상샘에 작용하면 티록신 분비되잖아요. 정답이죠. 자, 정상인에서 티록신 농도가 증가했다. 그러면
음성 피드백이에요. 자, 얘가 증가하면 티록신이 간내이상하부에 작용해서 이거 감소시키고 뇌하수체 전입에 작용해서 TSH 감소. 둘 다 감소시켜요. 틀렸잖아요. 억제된다로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자, 따라서 정답은 니은만 골라야 되겠죠. 이렇게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자, 8번까지 풀어봤고요. 자, 이어서 9번 문제 갈게요. 자, 9번 문제는 이 방어작용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 이 방어작용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지금 묻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9월 모의평가 문제를 보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학생들은 좀 쉽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거든요. 지금 보면 이 문제에서도 자, 요게 지금 들어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A하고 B 항체 만드는 결과가 다르잖아요. 그쵸? 선생님, A는 잘 만들어내고 있는데 B는 왜 못 만들어 지금? 왜? 바로 가슴샘이 없거든요. 야, 이 가슴샘이 없다? 그러면 T림프구가 가슴샘에서 성숙을 해야 되는데, 그쵸?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병원체가 들어왔을 때 대직세포가 이제 식균작용으로, 그죠? 분해를 하고 대직세포막에 항원의 일부를 제시하잖아요. 그러면 보조 T림프구가 인식해서 B림프구를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할 촉진하는데 보조 T림프가 필요한데 얘는 없거든요. 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B림프구가 지금 형질세포로 분화가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항체를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예. 이런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럼 볼게요. 지금 보면 정상생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서 1차 면역 과정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B림프로부터 형질세포로 분화가 돼서 형질세포 항체를 만들고, 그리고 일부는 기억세포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시 들어왔을 때 2차 면역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기억세포에 의한 면역. 예. 자, 그래서 기억세포가 구간 1에는 만들어져 있다. 예, 만들어져 있다. 정답이고요. 구간 2에서 2차 면역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기억세포에 의한 면역, 2차 면역. 예, 맞는 설명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항체가 만들어졌는데 이 항체는 누가 만들죠? 형질세포. 이 중요하다고 그랬고 강조했던 거예요. 자, 항체 생성은 형질세포, 형질. 자, T림프구는 항체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항체를 생성해서 분비하는 세포, 무슨 세포? 형질세포라고 합니다. 형질세포. 어떤 학생이 묻더라고요. 선생님, 기억세포는 항체를 생성해서 막 분비하나요? 아니, 기억세포도 항체를 생성해서 분비하는 세포가 아니야. 기억세포도 항원을 기억하고 있다가 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게 빠르게 형질세포로 분화가 돼서 형질세포에서 이제 항체를 만들어서 막 분비하는 거야. 알겠죠? 알겠죠? 자, 그래서 항체를 생성해서 분비하는 세포는 무슨 세포? 바로 형질세포라는 점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네. 자, 따라서 정답은요, 기억과 니은을 골라야 되겠죠. 예, 이렇게 풀어가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10번 문제 볼게요. 골격근 수축과 관련된 문제죠. 보통 이 수축과 관련해서는 이 길이 계산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는데 이번 9월 모의평가에서는 길이 계산 문제가 아닌 이러한 이 근수축 과정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문제가 나왔죠. 자, 올해 수능에서는 길이 계산 문제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선생님 의견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길이 계산 문제를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최근 수능에서 출제되었던 기출 문제들 보면 길이 계산하는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길이 계산 문제, 이 변화량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잘 익혀둬야 됩니다.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 문제는요, 지금 T1, T2 해볼게요. 뭐 하죠? 수축하고 요거 이완해요. 그쵸? 요거는 수축하고 요건 이완해요. P면 얘가 이완하고 얘는 수축해요. 선생님, 수축과 이완이 무슨 얘기예요?
수축은 짧아진다는 얘기야. 이완이 늘어난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들어 올리면 여기가 근육이 짧아지면서 수축이 일어나고 얘는 길으니까 이완을 해요. 반대로 내릴 때는 얘가 수축하고 얘가 이완을 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 T1에서 T2로 갈 때는 얘가 어떻게 되겠어? 수축을 한단 말이야. T1에서 T2로 갈 때, 자, T1에서 T2로 갈 때 얘는 수축. 자, T1에서 T2로 갈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수축하고 얘는 이완을 해요. 이완을 해요. 예. 이렇게. 자, 그러면 자, 수축한다는 것은 이렇게, 이완한다는 것은 이렇게. 그렇죠? 예, 그러면 수축 이완 과정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니까 선생님 뭐 따로 그림을 그리지는 않을게요. 예, 이건 뭐 굳이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고요. 자, 지금 보니까 T1, T2일 때 각 시점에 Z1으로부터 Z2 방향으로 거리가 이렇게 달라. 그쵸? 그러니까 지금 보면 T1일 때, 자, T1일 때 A, B, C 이렇게 서로 다른 구간에 있다는 거야. 기억, 니은, 디귿 어느 구간에 다 존재하고 있다는 거야. 그쵸? 기억만큼 떨어진 지점, 뭐 니은만큼 떨어진 지점, 디귿만큼 떨어진 지점, 뭐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자, A, B, C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지금 보니까 요 디귿 이게 나왔네. 디귿 요거만 딱 걸렸습니다. 이거 디귿. 그럼 디귿은 뭐만 있습니까? 지금 마유시만 있잖아요. 에이, 그럼 뭐 이것도 디귿이죠. 디귿이죠. 디귿이에요. 디귿이가. 왜요, 선생님? 아니, 너무 뻔하잖아요. 지금 보면 자, 이 Z1으로부터 자 볼게요. Z1으로부터 만약에 길이가 디귿 구간에 있는 요 거리, Z1으로부터 요 거리라고 하면요, 지금 액틴의 길이보다도 더 긴 지점이야. 자, 액틴의 길이보다도 더 긴 지점은요, 액틴이 관찰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왔다 갔다 하더라도 액틴보다 더 먼 거리에 있는 지점 디귿이란 말이에요. 디귿. 오케이? 예, 자, 보세요. 지금 이 디귿 구간의 어느 한 지점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점은 지금 보세요. 액틴의 길이가 요만큼이라고. 그 액틴 길이보다도 더 먼 거리에 있는 지점에서 액틴이 관찰됩니까? 아니, 액틴의 길이보다도, 자, 여기 액틴의 길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부터 액틴의 길이보다 더 긴 요 지점에서 볼 수 있어요? 액틴을? 볼 수가 없잖아요. 마유심만 항상 관찰이 된다는 거야. 아, 디귿 구간에 있는 건 계속 디귿이다 이거예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오케이, 오케이?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이제 디귿이 딱 결정이 돼 버렸어요. 그리고 문제에서 지금 보니까 C의 길이, 디귿의 길이가 T1일 때가 짧고 T2일 때가 길어져. 야, 이거 봐라. 요 디귿 길이가 T2일 때 길어진다는 거야. 뭐 한다는 거야? 이완한다는 거죠. 아, T1에서 T2로 갈 때 디귿 길이가 증가한다는 것은 이완이야, 이완. 이완이야, 이완. 그쵸? 근육 원소의 마디의 길이가 길어지니까. 그러면 선생님, 이완한다 그러면 이거 Q에서 지금 나타나는 거네? 그렇죠? Q에서 일어나는 거죠. 이해됐죠? 예, 이렇게 풀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 L3라고 하는 것은 지금 기억, 니은, 액틴이 있는 것보다도 더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지점, Z1으로부터, 그죠? 디귿 구간에 있으니까 굳이 표시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요 지점이다. 요게 지금 L3가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자, 이완을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이완이니까, 그쵸? 그러면 기억 구간에 있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부터 기억 구간에 있는 지점은 이완을 해도 어때요? 계속 액틴만 볼 수 있잖아요. 이거는 달라졌잖아요. 그쵸? 아, 이게 왜 달라지지? 바로 L2가 어디냐면, 자, 여기서부터 니은 구간에 있었던 지점이야. 요 지점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얘가 만약에 이완하게 되면 쭉 빠져나오면 마요신 관찰이 안 돼요. 마요신 관찰이 안 돼. 아, 이렇게 되는구나. 자, 지금 선생님이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여러분들이 또 잘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이 있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지금 보세요. 여기에 이렇게 있었어. 액틴과 마요신 길이는 변화가 없는 거잖아, 그쵸? 선생님 한쪽만 그려볼게요. 이렇게 돼 있었는데, 자, 액틴의 길이를 조금만 더 길게 해봅시다. 이렇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액틴, 마요신 다 관찰이 되는 구간이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자, 지금 보면 자, 마요신 그대로 있고요. 마요신이 움직이지는 않은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얘가 뭘 하냐면요, 이완할 거예요. 자, 요 길이를 조금만 더 길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놓고 요 지점이었는데 얘가 이완을 하게 되면 이렇게 멀어지자, 그러니까 길이가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자, 이렇게 나올 거고요.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자, 이완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거리는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거리라고 했을 때, 자, 지금 같다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이 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L2라고 했으면 이 거리 L2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완이 일어났을 때는, 자, 이완이 일어났을 때는 뭐만 관찰될 수 있어? 액틴만 관찰된다는 거야. 지금 이렇게 있던 게 이렇게 이완돼서 빠져나온 거니까. 알겠습니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아, 이 구간이 바뀌는구나. 그러면 이게 겹친 부위에서 뭘로? 겹친 부위에서 액틴만 있는 부위 I대로 바뀐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겹친 부위 니은이었고요. 니은에서 뭘로? 기억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됐습니까? 예, 자, 그래서 여기가 뭐 니은 구간에 있었던, 여기서부터 니은 구간 어느 한 지점까지의 거리가 L2가 되는 거죠. 그쵸? 이렇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L1은 기억 구간에 있어요. L1 이렇게. 자, 그러면 아니 지금 Z1으로부터 자, 요 거리는요, 지금 이완을 하게 되면 계속 뭐만 관찰돼요? 그건 액틴만 관찰되죠. 예, 자, 그래서 요게 기억에서 그냥 기억이다, 이건. 예. 그렇죠? 이렇게 근수축 과정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문제다. 이렇게 풀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확인해 볼게요. 자, 길이를 비교하라고 했거든요. L1이 가장 짧고요. 그 다음에 L2, L3 이런 순서가 되겠죠. 예. 자, 그래서 기억은 맞지 않고요. L3가 가장 길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 X는 지금 요게 지금 어디에서 관찰한 거니? Q. 이완이 일어나는 거니까 T1에서 T2로 갈 때 이완되니까 요 디귿의 길이가 길어진 거 아닙니까? 예. 자, Q의 근육 원섬유 마디이다. 이렇게 바꿔야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 T2일 때 Z1으로부터 Z2 방향으로 거리가 L1인 지점. 자, 지금 이 L1인 지점은 항상 뭐 어느 지점에 위치하게 돼요? 이 기억 구간의 I대에 딱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기억에 해당한다. 정답이죠. 뭐.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들이 쉽게 구할 수 있죠. 정답은 디귿만 골라야 됩니다. 예. 자,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근수축과 관련해서는 이 길이 계산 문제가 올해 출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길이 계산하는 문제, 길이를 계산하는 문제, 변화량을 가지고 길이를 계산하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많이 충분히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풀어가시고요. 자, 이어서 11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11번 문제는요, 지금 딘이 상대량과 관련돼서 이 더한값이 나와 있잖아요. 더한값. 그렇죠? 이 딘이 상대랑 이 더한값 문제가 나왔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홀수가 나타나는 세포를 봐야 돼요. 홀수가.
왜 홀수가 나타나는 세포가 중요할까? 선생님이 이거 계속 강조했습니다. 홀수가 중요하다는 게. 왜냐하면 M1기 세포와 M2기 세포는 절대로 홀수가 나올 수가 없죠. 왜? 유전자가 복제가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복제가 돼 있으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복제돼 있으면 두 개로 돼 버리니까 짝수로 존재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더하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짝수가 나와요. 짝수가. 홀수가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M1기 아니면 M2기 이거는 홀수가 될 수 없다. 그러면 지원기 아니면 생세포가 되겠네요. 그럼요. 지원기 세포 아니면 생세포만 홀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원기냐 생세포냐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이 더한 값의 최대값을 생각해 보면 된다. 최대값. 지금 이렇게 유전자를 다 더한 값에서는 생세포는 둘 중에 하나 가지면 최대값이 하나하나 가지면 두 개가 최대가 돼. 2가 최대, 2.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홀수 3이 나왔다. 그럼 그 지원기 세포죠. 생세포일 수가 없거든요. 그쵸? 예, 그래서 우리가 최대값을 생각해 보면 지원기 세포하고 생세포를 빠르게 구별해낼 수 있거든요. 예. 자, 볼게요. 지금 여기가 감수 1분열이고 감수 2분열이 진행이 되는데 이게 지원기 세포고, 그렇죠? 지원기, M1기, M2기, 생세포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더한 값이 나왔으니까 이걸 볼 건데 또 이 마지막 조건도 중요한 조건이니까 이거 밑줄 치고 갈게요. 지금 A가 작다. 그러니까 B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네. 이렇게. 자, 문제를 풀 때 아주 문제를 잘 풀고 정확하고 빠르게 푸는 친구는 이걸 본다는 거예요. 1. 야, 이거 딱 걸렸다. 이거는 지원기 세포 아니면 무슨 세포다? 생세포다, 이거. 그런데 이게 무슨 세포예요? 이건 생세포일 수밖에 없어요. 지원기 세포라고 하면요, 둘 중에 하나, 뭐 XM 색치 있어도 둘 중에 하나는 갖고 있고 둘 중에 하나는 갖고 있으니까 최소 2거든요. 1 나왔잖아, 1. 야, 이거 생세포네. 생세포. 이게 4번 생식세포라는 게 바로 이렇게 잡힌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선생님, 근데 이게 생세포라면 둘 중에 하나 갖고 둘 중에 하나 갖고 2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이게 왜 하나밖에 없어? 왜? 이거 성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가 있다는 거야. 이거 성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가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 얘가 하나밖에 못 갖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상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와 성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남자 같은 경우에는 상염색체 쌍으로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쵸? 쌍으로 존재하니까 합하면 2가 되고 성염색체는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X염색체에서도 하나, Y염색체에서도 하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X염색체에 있는 경우 X염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를 가질 거고, 또 만약에 Y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다, Y염색체 하나 있으니까 하나 가지니까 두 개 다 하나 더하면 3이란 말이야. 이게 지금 하나가 하나가 성염색체에 있으니 지원기에서는 2 더하기 1, 3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복제하게 되면 얼마가 돼요? 6이 나오겠죠. 6이 나오겠죠. 그쵸? 예, 자, 그러면 1분열에서 분리가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생세포는 이거 하나 가졌다는 것은, 자, 2분열은 정확하게 반으로 나눠지는 거니까 얘하고 얘하고 똑같고 유전적으로, 그럼 얘가 하나도 갖고 있고, 그러면 2에서 하나하나씩 나눠 가졌다는 거고, 그럼 이 선생님 얘는 얼마가 돼야 돼? 지금 6이 지금 나눠 가져간 거거든요. 2였으면 여기에 4. 그래서 4하고 2를 더하면 6이 나와야죠. 그쵸? 그 다음에 얘네들은 두 개 이렇게 갖고 있는 거거든요. 정확히 나눠지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여기 비분리 이러시면 안 돼. 이거는 염색체 수가 아니라 DNA 상대량을 더한 값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분리해서 4, 2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네. 자, 이렇게 풀 수 있죠. 뭐 금방 풀립니다. 이렇게 쉽게. 자, 그러면 4가 이게 바로 M2기 세포 3번 세포가 되는 거고요. 이게 M2기. 그래서 3번 세포
이렇게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이걸 결정해야 되는데, 이게 작다라고 했잖아요. 아, 이게 지원기 세포구나. 지원기에서 엠몽기 세포. 그대로 2배로, 3에서 6으로 2배로 증가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게 1, 지원기 세포, 2, 엠몽기 세포. 이렇게. 됐죠? 얼마나 쉬워요. 자, A 같은 경우에는 3이고요. 정답이고요. 니은이 뭐니 물었거든요. 니은은 엠몽기 세포. 예, 바로 2죠. 2. 틀렸죠? 2로 수정해야 되네요. 예. 자, 리을의 염색체수를 물었거든요. 1분율이 끝났지 않아요. 그쵸? 그러면 n이고요. 염색체 수는 23개가 되는 거죠. 예, 이렇게. 자, 틀렸네요. 23개로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그쵸? 디니 상대량 문제치고는 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고, 그래서 올해 수능에서 이 유전 문제, 여러분들이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남은 기간 동안 유전 문제 풀어낼 수 있거든요. 잘 준비하면요.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했던 강의 7시간 유전, 그렇죠? 7시간 유전 특강, 7시간 완성 유전 특강, 예, 그것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해도 이번에 나왔던 평가원 시험 문제는 다 풀 수 있거든요. 예. 자, 이렇게 풀어가는 문제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어서 12번 문제인데요. 흥분 전도와 전달에 관한 문제. 자, 푸는 방법. 자, 간단하게 한번 다시 확인하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자극 지점을 확인한다. 자극 지점. 자, 어디를 자극하는지. 자, 그리고 측정하는 지점들이 있죠. 예, 측정 지점. 자, 그러면 자극을 받으면 이 지점에서 활동 전이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쭉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고, 여기에서 경과 시간이 주어져 있으면 이동 시간, 그리고 나머지 시간 여기서 변할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적어 보면 이 경과 시간은요. 경과 시간은 이동 시간, 그리고 변화 시간, 막전이 변화 시간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상에서 이 막전이 변화 시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막전이 중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 마이너스 80, 플러스 30, 딱 요 한 점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최대 최소 요 지점을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요 문제에서 지금 자극 지점이 지금 P라고 나와 있어요. P가 어디냐? 지금 이 중에 어느 한 지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자, 우리가 찾을게요. 4ms라고 했으니까 자극을 준 지점 4ms 지나면요. 여기 마이너스 70을 나타내야 돼요. 자, 그러면 만약에 D1을 자극했다?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70이 나타날 거야. 4ms 지나면. 안 되거든요. 예. 이것도 안 돼요. 여기 아니기 때문에. 안 돼. 여기네요, 여기. 그렇죠? 아, 자극을 한 지점은 여기구나. 여기를 자극한 거야. 여기가 자극 지점이에요. 이해됐죠? 예, 자극 지점인데, 그러면 자극 지점은 1, 2, 3은 2, 3, 4, D2부터 D3, D4 중에 하나니까 이 중에 어딘가를 자극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자, 자극을 한 지점에서 지금 측정 지점까지 이동하는데 지금 여러분들 눈에 확 들어오는 게 바로 이거죠. 이게 왜 측정 지점에서 막전이가 플러스 30으로 똑같지? 자극을 준 지점에서요, 측정 지점까지 가는데, 이동해 가는데 동시에 자극을 받는 측정 지점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쵸? 예, 그러니까 자, 자극을 주었을 때 활동 전이가 양방향으로 만들어져서 이동해 가잖아요. 그랬을 때 동일한 위치에 떨어진 지점은 동시에 자극받으니까 막전이가 똑같다는 거야. 딱 걸렸습니다. 여기여야 돼요. 여기 D3. 그쵸? 자, 그래서 여기를 자극했고 D3, 그리고 자, 여기에는 시냅스가 없는 거죠. 그래야지만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똑같기 때문에 이 지점은 동시에 자극을 받아서 막전이가 똑같이 변한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예,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뭐 자극 지점이 나왔어요.
D3 이렇게 딱 결정이 되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동 시간이 얼마냐? 지금 경과 시간이 4인데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 빼기, 그렇죠? 예, 경과 시간에서 이동 시간 빼기 이제 변화 시간인데 플러스 30이면 2가 변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2ms, 여기도 2ms. 그렇죠? 이동하는데 2, 그럼 변화 시간 2. 동시에 플러스 30이 딱 찍힌 거예요.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시간이 나와 있고 거리가 나와 있어요. 2cm를 이동하는데 2ms 거든. 그럼 속도가 나오죠. 아, 이거는 1cm/ms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예. 자, 여기는 시냅스가 없고요. 지금 두 곳에만 시냅스가 있으니까 여기랑 여기에 시냅스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나하고 다에 시냅스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냅스 여기에 있고 또 여기에 있다는 것을 뭐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예.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지금 우리가 자극 지점을 이렇게 찾았어요. 지금 다 여기 이렇게 동시에 자극을 했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70으로 다 똑같을 거예요. 막전이가 이렇게 됐습니까? 네,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두 개 신경이 각각 두 개 뉴런, B하고 C네요. 두 개 신경은 B하고 C. 전도 속도가 A로 똑같다고 했고요. 나머지 한 개 신경이 A잖아요. A는 속도가 나왔어요. 1cm/ms로. A하고 B는 서로 다르대요. 그럼 속도가 달라야 되니까 얘네들의 속도는 1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볼게요. 지금 보면 이게 B하고 C가 지금 여기에서 하나는 플러스 30, 마이너스 80 이렇게 되거든요. 자, 지금 보세요. 같은 거리가 떨어진 지점이고 얘네들이 지금 속도가 동일한데 여기 느려지잖아요. 아, 여기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입니까? 자, 여기가 지금 얘가 더 얘는 느려지니까 얘가 더 많이 변하니까 이게 마이너스 80이 된 거거든요. 이게 지금 보니까. 그래서 여기가 이제 D4가 되고, 그렇죠? 얘는 이제 느려지니까. 그래서 지금 얘가 마이너스 80이 나왔다는 것은 막전이 변화 시간이 지금 얼마입니까? 3이에요. 3. 그럼 경과 시간에 4였으니까 이동 시간 1이란 말이에요. 1. 여기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1ms/s거든요. 그럼 속도가 나오죠. 2cm 가는데 1ms 걸렸으니까 속도 2cm/ms로 나와요. 그럼 얘는 시냅스가 있으니까 느려진 거예요. 느려졌기 때문에 여기는 시간이 얼마 걸렸느냐? 자, 볼게요. 요 막전이 변화 시간이 플러스 30이거든요. 2야, 2. 요게 2. 요게 2면은 이동 시간이 2인 거죠, 2. 그렇죠? 얘는 이렇게 2ms/s다. 네. 자, 속도는 지금 같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2가 나왔으니까 얘도 2예요, 2. 예, 이렇게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선생님 이쪽으로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 걸려요? 지금 2cm 가는데 얘는 1ms 밖에 안 걸리죠. 지금 속도가 2cm/ms니까 2cm 가려면 1 걸리거든요. 1. 그러면 해볼게요. 이동 시간이 1. 그럼 변화 시간이 3이에요. 이 지점에서는. 그러면 3 가볼게요. 여기잖아요. 마이너스 80. 네. 자,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80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뭐. 여기가 이제 D2가 될 거니까 이렇게 됐죠? 이렇게 우리가 알아낼 수 있고요. 자, 일로는 못 가요. 흥분의 전달은 한쪽 방향으로만 일어나요. 축삭돌기만 할 때는 다음 뉴런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전달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자극을 못 받는 상태예요. 그냥 분극돼 있죠. 다 마이너스 70일 거예요. 자, 그래서 D1도 마이너스 70, D2도 마이너스 7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다 알아낼 수 있습니다. 뭐 빈칸 다 채워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D1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얼마 걸릴까? 자, 여기서부터 4cm를 이동해 가야 되니까 속도가 1cm/ms니까 4ms 걸려. 그러면 자, 이동 시간이 4예요. 그러면 변화 시간 없잖아요. 여기잖아요, 여기. 그렇죠? 마이너스 70. 이렇게 우리가 다 찾아낼 수 있고요. 자, 이번에는 B의 D5도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여기인데요. 여기까지가 2 걸렸잖아요.
그러면 2cm를 더 가야 되거든요. 그럼 1이 더 걸려요. 그러면 경과시간 4인데 이동시간이 3, 여기까지가 2, 여기까지 1 걸리니까. 그러면 3ms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고 변화시간 1. 자, 변화시간 1이면 쭉 가보면 여기거든요. 약 마이너스 60mV 정도 나오겠네요. 이렇게. 그렇죠? 뭐 빈칸 다 채울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예. 자, 어떤 걸 물어봐도 우리가 다 답을 할 수가 있죠. 자, 2가 뭐에 해당하니 물었거든요. D2잖아요. D2. 예, D2다. 정답으로 골라야 되겠고요. 자, 속도를 물었거든요. 지금 BC에서의 속도는 A로 2cm/ms죠. 예. 자, 그래서 A는 2cm/ms로 바꿔야 되겠네요. 예. 자, 그리고 경과 시간이 이번에는 5래요. 5. 자, 이 경과 시간이 4가 아니라 5라고 했잖아요. 5가 되고, 그러면 측정 지점이 어디냐? BAT5 여기에요. 여기.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 얼마 걸립니까? 여기까지가 2였고 2를 더 가야 되니까 여기가 3ms가 걸릴 거야. 그쵸? 예. 자, 3ms. 그럼 변화 시간은 얼마야? 2죠, 2. 그쵸? 2ms 변했을 때 막전이 볼게요. 여기죠, 여기. 그쵸? 예, 플러스 30. 플러스 30mV가 측정이 될 겁니다. 예. 틀렸죠? 마이너스 80이 아니라 플러스 30mV로 바꿔야 되겠죠. 그쵸? 예. 자, 이렇게 풀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지금 흥분 전도와 전달에 관한 문제는 이걸 갖고 다 풀어낼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예. 자, 이어지는 문제 13번으로 갑니다. 이제. 자, 13번 문제는 유전 문제인데요. 지금 보면 이 PQ 이렇게 지금 사람 나와 있거든요. 지금 P하고 Q 그러면 여기 아주 패턴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P라는 사람과 Q라는 사람의 유전자형을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는요. 그럼 이제 주어진 조건에 맞게끔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자, 볼게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상염 색체에 가나다 유전자 세 쌍이 위치한다는 것은 두 개의 연관이라는 거예요. 두 개의 연관, 하나 독립. 그렇죠? 두 개 상염 색체에 있으려면 두 개 유전자가 함께 존재해야 되고 나머지 하나는 다른 염색체에 상염색체에 존재해야 된다. 자, 2연관 1독립 바로 나오죠? 자, 그리고 우열이 뚜렷합니다. 이거 A가 뚜렷하고, 그 다음 이거는 우열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전자는 라즈비, 스몰 b가 이게 편이 다 다르다는 거죠. 예. 자, 복대립이네요. 한 쌍인데 대립 유전자의 종류가 세 가지니까 이런 건 복대립 유전이라고 하죠. 복대립 유전일 때는 우열 관계를 확인하셔야 돼요. D가 가장 우성, 그 다음에 E, F가 가장 열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쵸? 예. 자, 여기에서 지금 부모를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두 개가 연관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관돼 있으니까 이렇게 컴퓨터용 샘펜을 가지고 한 쌍의 염색체를 나타내고 여기다 유전자를 쓰면 돼. 문제 조건에 맞게끔. 자, 지금 보면 유전자형이 이형접합성인 남자, 또 여기 이형접합성이고 요건 동형접합성인 여자 사이에서 자손이 태어날 때 이 자손에서 표현이 최대 세 가지. 그리고 A가 가질 수 있는 유전자형 중에 이게 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게 가와 나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한다면 라지 스몰에 의해서는 우성과 열성 두 가지가 나오죠. 그 다음에 라지비 스몰비 라지비에서는 라지비와 라지비 스몰비 두 가지. 그러니까 독립돼 있으면 여기서 두 가지, 여기서 두 가지, 총 몇 가지? 네 가지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표현이 세 가지밖에 안 나온다며. 따로따로 독립돼 있으면 가에서 두 가지, 나에서 두 가지, 그러면 가나와 관련된 표현형은 네 가지가 나와야 되거든요. 세 가지밖에 안 나온다며. 왜? 같이 다니고 있다. 연관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관돼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연관이 돼 있는 거구나. 그래서 지금 가나 연관이라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연관이 돼 있지 않고 독립적이면 표현형이 네 가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세 가지가 나왔기 때문에 연관이다. 그러면
large, small이가 되고, 얘는 large B 동형접합성이니까 이렇게 써주면 돼. 그럼 얘는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 거냐? 지금 보니까 자손에서 이렇게 동형접합성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large AB를 다 갖고 있어야 돼, 부모가. 아, 이렇게 연관되어 있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어난 경우는 이것과 이게, 그죠? 수정되어서 태어난 거잖아요. large 이렇게 된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F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부모가. 동형접합성이니까 F를 다 물려받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럼 이게 뭐가 올 거냐? 이것만 결정하면 되는데, 지금 보니까 가나다 표현형이 모두 Q와 같은 확률이 8분의 1이라는 확률이에요. 자손에서. 그러면 자, Q. 지금 Q 같은 경우는요, 표현형을 우리가 적어보면 large, small이 이거 우열 뚜렷하니까 A 우성에 이렇게 나와야 돼, 표현형이. 이게 가나가, 그쵸? 가나가 이렇게 나와야 된다. 먼저 요거부터 따져볼게요. 이렇게 나오려고 하면, 자, 요게 들어오게 되면 되고요. 그렇죠? 예, 요게 됩니다. 근데 이게 들어오면 안 돼. 스몰 b가 있으면 안 되니까 지금. 아, 둘 중에 이게 들어오면 이게 오건 이게 오건 상관이 없구나. 요게 들어올 확률이 얼마야? 2분의 1이라는 얘기. 2분의 1. 요것만 있으면 되니까. 요게 들어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스몰 b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얘가. 그렇죠? 근데 라지 b를 갖고 있는 요게 들어오게 되면 우성이니까 요것만 들어오면 요게 오건 요게 오건 요거랑 요거 수정해도 이렇게 나오고 요거랑 요거 수정해도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요것만 들어가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생세포에. 예. 오케이? 예, 좋아요.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게 4분의 1이 나와야 되네. 여기에서 4분의 1. 그러면 이게 가장 우성인 게 들어있으면 안 되겠죠? 왜? 이게 가장 우성인 D가 들어가 있으면 D가 들어가는 게 2분의 1이 돼버리니까 안 돼. 이것만 들어가면 다 우성으로 나오니까. 아, 됐다. 여기에 D가 있고요. D가 있고 여기에 E가 있으면 되죠. 이렇게. 자, 그러면 Q의 표현형은 E라는 표현형인데, 그 E라는 표현형이 나오기 위해서는 D가 들어가면 안 되고 이 F랑 E 이렇게 만나야죠. 2분의 1, 2분의 1, 그럼 4분의 1 이렇게 딱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됐죠? 예. 자, 그 다음에 지금 A의 가나다 표현형이 P와 같은, 이번에는 P와 같은 확률을 구하라고 했네요. 자, P는요, 자, 보세요. 지금 보니까 표현형이, 자, 표현형이, 지금 P 같은 경우에, 여기다 한번 적어볼까요? P와 같은 확률이라고 했으니까 A 우성이에요. A 우성이면서 라지 B, 스몰 b. 이런 표현형이 나올 확률. 그리고 D라고 하는 우성이 나올 확률. 이 확률을 구하라는 거 아닙니까? 예. 자, 이거부터 구할게요. 지금 스몰 b가 들어가야 돼요. 그럼 이게 들어가야 돼, 이게. 그쵸? 근데 우성이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게 들어오면 안 되죠. 이렇게. 요거랑 요게 만나야지만 A 우성이면서 라지 B, 스몰 b가 나오지 않습니까? 2분의 1, 2분의 1, 4분의 1 확률이고, 이게. 그리고 D 우성, 가장 우성이 나오려면 이것만 들어가면 돼. 여기 오건 여기 오건 이게 우성이니까 D로 표현되거든요. 2분의 1. 자, 확률은 얼마가 됩니까? 8분의 1. 따라서 정답은 8분의 1. 이렇게 쉽게 풀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자, 이 문제는 좀 쉽게 풀 수가 있었고요. 지금 올해 수능에서는 약간 요거보다 어렵게 출제가 될 수도 있는데, 항상 PQ 놓고 어떤 유전적 구성을 갖는지 이 문제 조건에 따라서 정확하게 유전자형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왔다 갔다 한 3-4번 하게 되면 이걸 정할 수가 있거든요. 보통 한 3-4번 왔다 갔다 해야 된다면 그건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고, 이런 건 뭐 금방 우리가 한 2-3번만, 그죠? 한 2번 정도만 왔다 갔다 해도 다 알아낼 수 있으니까 좀 쉬운 문제였고요. 예. 자, 이렇게 풀어가시면 되겠고, 자, 이어서 14번 갑니다. 자, 14번 문제는 이 종 사이의 상호작용이잖아요. 그러면 경쟁은 서로 손해가 돼요. 생태주의가 중복이 돼서 서로 손해가 되고 한쪽이 사라지는 경쟁 배타가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이 경쟁 있잖아요. 먹이를 두고 경쟁. 예. 자, 그러면 이게 서로 다른 종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체군이라는 표현 쓰면 안 되죠.
예, 군집이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군집. 예, 이렇게. 자, 다음으로 이건 상리공생이죠. 서로에게 이익이 돼요. 예, 플러스 상리공생 맞고요. 그 다음에 스라소니가 누진토끼를 잡아먹는다. 이거 뭐죠? 포식과 피식이죠. 포식자, 피식자. 그렇죠? 예. 경쟁이 아닙니다. 포식과 피식이에요. 그렇죠? 예. 자, 따라서 정답 니은만 골라야 되는 문제고요. 예, 넘어가서 자, 이번에는 15번 문제로 갈게요. 자, 핵형 분석과 관련된 문제죠. 자, 핵형 분석인데요. 같은 종, 다른 종. 이걸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요. 같은 종이면요. 상염색체 구성이 동일합니다. 그렇죠? 상염색체 구성이. 그리고 같은 종에서는 성염색체 구성에 따라서 암컷과 수컷이 구별이 돼요. 그래서 성염색체를 보면 우리가 핵형 분석에서 성염색체를 보면 이게 XX냐 XY냐를 보고 암컷 수컷을 구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먼저 같은 종부터 구별해 낼게요. 지금 보시면 얘네들이 갖고 있는 염색체들을 얘들이 안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가다가 같은 종이구나. 이렇게 묶어내면 되죠. 얘가 다른 종이에요. 얘가. 자, 그럼 얘는 C가 되겠죠? A, B가 같은 종이니까. 예.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염색체 수가 서로 다르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예. 체세포에 들어있는 염색체 수가 다르다. 자, B가 암컷이라는 조건이 있네요. B가 암컷. 예. 자, 그리고 상염색체하고 기억, 성염색체 중에 하나만 나타냈다. 기억, 그쵸? 예. 자, 이걸 이제 가지고 우리가 문제 풀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보면 여기 있고요. 여기 있고요. 여기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거 성염색체 기억이네요. 그쵸? 자, 그래서 이게 성염색체 기억을 나타냈고 여기에는 기억이 아닌 성염색체 기억 프라임이라고 표현할게요. 여기 있었는데 지금 나타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기억만 나타내야 되니까. 자, 여기 핵상이 N이고 4개가 있고 얘도 염색체 수 상염색체 3개에다가 성염색체 하나가 더 있으니까 4개 이렇게 된 거죠. 됐습니까? 예, 이렇게. 자, 그러면 A와 B는 같은 종이고요. 그러면 얘는 염색체 수가 체세포에 2n 이꼴 뭡니까? 2n 이꼴 8이 되겠죠. 됐죠? 2n 이꼴 8이고요. 자, 그러면 C 같은 경우에는 2n이거든요. 지금 쌍으로 존재해. 2개. 그러면 성염색체가 여기에 2개가 더 있다고 하면, 그렇죠? 여기에 나타내지 않은 성염색체 2개가 있다면 2n 이꼴 8. 그러면 똑같아지면 이 조건이 안 맞잖아요. 이거 2n 이꼴 6이구나. 여기에는요, 기억 염색체 2개가 들어가 있는 거야. 기억 염색체 2개? 쌍으로 존재하네? 무슨 염색체입니까? X 염색체 2개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어느 거야? 그건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어느 건지 모르겠으나 여기에는 기억 X 염색체가 2개가 있다. 그래서 상염색체 4개하고 X 염색체 2개가 여기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이 X 염색체네요. 그럼요. X 염색체예요. 예. 그래서 X 염색체 여기 2개가 나타내었고 2개를. 그 다음에 여기 X 염색체 나타냈고 여기에는 Y 염색체가 있으니까 여기다 나타낼 수가 없었던 거죠. 오케이? 예,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지금 A와 B 중에서 얘는 Y 염색체를 가지니까 수컷이지 않습니까? 그럼 B가 암컷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A 수컷, 얘가 B 암컷, 얘는 C, 이렇게 우리가 다 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다 풀었어요.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 확인합니다. 기억은 무슨 염색체? X 염색체이어야 한다. 예.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가와 나가 모두 암컷의 세포니? 네. 얘 암컷이었고 얘도 암컷이잖아요. X 염색체 2개 있으니까. 그렇죠? 예, 둘 다 암컷 세포 맞고요. 자, C에 체세포 분열 중기세포 한 개당 상염색체 수. 상염색체 수는 4개. C 같은 경우에. 그렇죠? 상염색체 4개, 그 다음에 X염색체 2개. 그럼 이 비율은요, 2가 되죠, 2. 예, 3이 아니라 2로 바꿔야 된다. 예. 자, 따라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 3번을 골라야 되는 거죠. 예, 이렇게 풀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형 분석을 할 때는요, 이렇게 성염색체를 표시하고
문제를 풀어 가시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고 문제 조건 꼭 확인하고요. 예. 자, 이어지는 문제 16번입니다. 이제 자, 16번 문제. 자, 질소순환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질산화작용 그러면 암모늄 이온이 자, 암모늄 이온. 자, 암모늄 이온이 자, 질산화 세균의 작용에 의해서 질산 이온으로 이렇게 되는 과정. 이게 질산화 작용이죠. 자, 그러면 대기 중에 있는 질소가 암모늄 이온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과정 질소 고정이고요. 그 다음에 질산 이온으로부터 대기 중의 질소로 이렇게 여기 있는 질소를 떼어내는 탈질산화 작용이죠. 이게. 예. 자, 확인하겠습니다. 기억이 뭐니? 암모늄 이온이니까 틀렸죠. 이거 니은으로 바꿔야죠. 자, 질소 고정이에요. 이게 맞고요. 탈질산화 세균이 하는 작용이죠. 예, 정답은 니은 디귿 이렇게 골라내면 되겠죠. 네, 이렇게 풀어주면 되고 물질 순환과 관련해서 질소 순환 정리를 해둬야 됩니다. 예. 자, 넘어가서 17번 문제로 또 가보겠습니다. 자, 17번 문제는 돌연변이 문제죠. 자, 돌연변이 문제는 지금 보시면 요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돌연변이 문제는 선생님이 항상 이렇게 풀어요. 제가 정자, 난자 그려놓고 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아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부모 유전자형을 알아내면 이제 쉽게 풀립니다. 돌연변이 문제는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자, 그러면 문제를 읽어보면 21번 염색체에 존재하는 두 쌍이 결정을 한다. 가가. 네. 대문자 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다인자 유전이네요. 자, 난자 형성 과정에서 21번 염색체가 비분리가 한 번 일어났대요. 이 Q가 문제구나, 지금. Q. 예. Q. 비분리가 한 번 일어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비분리돼서 어떤 유전적 구성을 갖게 되는지를 우리가 찾아내면 돼. 자, 어머니 유전자형이 나왔네요. 자, 연관이 되어 있는 거니까 또 컴사를 이용하죠. 이렇게. 자, 어머니 유전자형 동형접합성. 라지 H, 이형접합성. 이렇게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됐죠? 예. 자, 그리고 이렇게 태어난 애는요, 이 A는 대문자 숫자를 4개를 가져야 되는데요. 4개. 자, 그러면 부모를 알려고 하면 요 마지막 조건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태어나는 자녀 중에 표현형이 두 가지밖에 안 돼요. 두 가지밖에 안 돼요. 자, 그러면 어머니 같은 경우 자 보세요. 생세포에 요게 들어가면 대문자 2개가 있고 요게 들어가면 1개가 있어. 1개 아니면 2개. 두 가지 종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는 딱 한 가지 종류만 만들어내면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생세포에 대문자 갖는 경우가 딱 한 가지. 그럼 어머니는 2가지였으니까 표현형 2가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오케이? 예, 자, 좋아요. 그런데 얘가 가질 수 있는 가해 유전자형은 4가지? 4가지? 그러면 여기서 2가지, 여기서 2가지가 나와야 돼. 야, 이게 대문자로 지금 대문자를 갖고 있는 생세포에서는 딱 한 종류가 나오는데 유전자가 서로 달라야 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연관의 형태가 이렇게 라지 H, 스몰 h, 그 다음에 스몰 t, 라지 t 이렇게 돼 있으면 자 보세요. 생세포에 요게 들어가도 하나, 요게 들어가도 하나. 그렇죠? 그러면 하나밖에 안 만들어져. 얘는 생세포 표현해 보면 하나. 그럼 여기에서는 하나 아니면 2개니까 이렇게 수정되면 2개 갖고 이렇게 수정되면 3개. 그래서 표현형은 2가지. 하나 아니면 3개 갖는다고요. 하나 아니면 3개가 아니라 2개 아니면 3개겠네요. 그렇죠? 여기서 하나 오고 하나 2개면 이렇게 수정되면 2개 갖고 이렇게 수정되면 3개 갖는 거니까 2개를 갖거나, 그렇죠? 2개를 갖고 있거나 또는 3개를 갖는 표현형 딱 2가지밖에 안 만들어지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유전자형 같은 경우에는 자 보세요. 어떻습니까? 다 다르잖아요, 지금. 그렇죠? 라지 H, 라지 T, 스몰 t가 되고, 요거는 라지 H, 스몰 T가 되고, 그렇죠? 라지 H, 스몰 H, 라지 T,
라지 H, 스몰 H, 라지 T, 스몰 T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유전자이.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부모가.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여기서 태어나는 자손은 표현형은 수정되면 2개, 3개, 2개 아니면 3개, 2가지 표현형 나오고 유전자형은 4가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4가지. 됐죠? 이걸 딱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이 A가 4개를 가져야 되는데 정상 정제는 요게 들어오건 요게 들어오건 딱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하나를 갖는데 그럼 얘가 3개를 가져야지만 4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3개를 갖느냐? 이거 다 오면 되는구나. 다 오는 거죠, 다. 1분열 비분리죠, 1분열 비분리. 그쵸? 이거 1분열 비분리면 되네. 1분열 비분리. 이렇게 우리가 바로 알아낼 수 있다. 됐습니까? 네, 이렇게 풀 수 있어요. 그래서 돌연변이 문제는요, 정자, 난자 딱 그려놓고 부모, 유전자 딱 알아내서 그냥 풀어버리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정답을 확인해 보죠. 그 아버지의 가의 유전자형에서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유전자 수가 몇 개니? 하나, 2개. 2개. 2개입니다. 정답이고요. 자, 기억 중에는, 기억 중에, 이 4가지 유전자형 중에 지금 모두 이형접합성이 있니? 자, 볼까요? 모두 이형접합성이 되려고 하면요, 이렇게 만나야 되겠네요. 이것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그쵸? 이렇게. 스몰 h, 라지 h, 라지 t, 스몰 t. 이형접합성이잖아. 요렇게. 그쵸? 그러면 나옵니다. 있고요. 존재하고요. 그 다음 비분리가 언제? 1분열 비분리. 그쵸? 정답이에요. 자, 그러면 기억 리엔디가 다 골라야 되겠네요. 정답 5번입니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죠. 자, 이렇게. 자, 그래서 돌연변이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한다? 정자, 난자를 그려놓고 부모, 유전자형을 알아내고 정자, 난자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파악하면 답은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풀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8번 문제로 갈게요. 자, 18번 문제에서는요, 지금 보시면 우점정을 결정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개체수가 나와 있는데 이 개체수를 가지고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냐면 상대 밀도를 구할 수 있죠. 모든 종의 그 개체수 합분의 특정 종의 개체수 곱하기 100, 그러면 상대 밀도를 구할 수 있죠. 자, 이거 다 더하면 얼마 나옵니까? 240. 그렇죠? 자, 그러면 상대 밀도부터 우리가 찾아보면 240분의 96. 자, 240분의 96 곱하기 100.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를 계산해 보면요, 지금 이게 얼마가 나옵니까? 40% 나오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상대 밀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상대 밀도. 자, 근데 선생님은요, 시험 볼 때 이렇게 계산 안 할 것 같아요. 왜요, 선생님? 아니, 이렇게 계산해서 알아낼 수도 있지만 그냥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 지금 A하고 D를 잘 볼게요. 이렇게 나와요. 몇 배죠? 개체수가 2배잖아요. 2배잖아요. 그러면 개체수 B에 비례해서 상대 밀도가 나오거든요. 상대 밀도도 2배여야 돼요. 야, 그러면 요거네. 딱 2배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이 상대 밀도여야 돼, 이게.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구하는 게 훨씬 더 편하죠. 훨씬 더. 그렇죠? 이렇게. 자, 출현 방영구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출현한 방영구수 전체, 출현한 방영구수 분의 특정종 출현한 방영구수 곱하기 100 하면 상대 빈도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거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80 나오네요. 80. 그러면 이걸로 지금 따져보면 되는구나.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지금 보면은 15하고 10이 있으니까 이걸로 계산해 봐도 되겠네요. 80분의 12 곱하기 요게 12니까 100. 그러면 이게 얼마가 나옵니까? 바로 자 4로 나누면 20이고 3이니까 5니까 15%. 이거네요, 선생님. 그러니까 요게 상대 빈도구나, 이렇게 알아낼 수도 있어요. 이렇게 계산해서. 자, 그런데 똑같습니다. 이것도 지금 보면 지금 여기에서 나와 있는 값들을 지금 비교해 보면 되거든요. 지금 보면 A하고 2를 값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3배 이상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3배 이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 빈도가 될 수 없다는 게 바로 나와요. 물론 이렇게 계산을 해서 알아낼 수도 있지만 딱 보고 이게 개체 수비가 상대 밀도 B가 되고 출현 방향구 수비가 상대 빈도 B가 되니까 우리가 바로 알아낼 수도 있겠구나. 선생님은 이거 계산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바로 알아낼 것 같거든요. 이렇게. 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상대 피도다. 이거는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어가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자, 그러면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문제에서 A 값을 물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C에서 지금 물었잖아요. 네, C에서. 그러면 지금 자 80분의 10이지 않습니까? 80분의 10 곱하기 100이면 12.5가 나오잖아요. 12.5네요. 12.5. 12.5. 그러면 요거는 2배네요. 요거의 2배. 그러면 요거의 2배니까 이게 얼마가 됩니까? 25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거 다 합하면 또 얼마 나옵니까? 100이 나오겠죠? 상대 빈도에 합하면 100이 나와요. 이렇게. 뭐 어떤 걸 물어봐도 다 풀 수 있는데 이건 12.5가 나옵니다. 그렇죠? 예. 어떻게 구했냐면 자 80분의 10 곱하기 100 12.5 나오잖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구한 거다. 그리고 요거는 2배니까 정확히 2배. 이렇게. 뭐 다 더하면 100이 나옵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지표를 덮고 있는 면적, 그럼 상대 피도를 봐야 돼요. 상대 피도가 가장 큰 종이 덮고 있는 면적이 가장 크고요. 가장 덮고 있는 면적이 적은 종은 상대 피도가 가장 적은 값을 나타낼 거거든요. 자, 볼게요. 자, 이거 다 더해서 얼마가 나와야 돼요? 예, 100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것도 다 더해서. 이것도 당연하죠. 예. 상대 밀도, 상대 피도는 다 더하면 100, 100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럼 여기 얼마가 됩니까? 지금 계산하면 76이니까 24 나오네요. 24. 그러면 상대 피도가 가장 큰 종 A가 덮고 있는 면적이 가장 크고 얘가 가장 적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2가 가장 작다. 정답이에요. 덮고 있는 면적이 가장 작아서 상대 피도가 가장 낮은 종이잖아요. 예. 자, 우점종이 뭐냐라고 했는데 우리가 중역값을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계산해 봅시다. 요거 빈칸 채우고 한번 해볼까요? 자, 요거 다 더하면 지금 요게 40, 40. 그러면 여기 20 나와야 되네요. 이렇게. 자, 합이 100이 돼야 되니까. 자, 그러면 중역값은요. 지금 보면 이거는 뭐 이게 가장 크네요. 왜냐하면 상대 빈도도 가장 크고 상대 밀도 가장 크고요. 상대 피도 가장 크고 이거 다 더해보면 이 값이 가장 크겠죠. 뭐.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점종은 A다. 이렇게 답을 해야 되겠죠. 예, 정답은 기억니은드 것을 다 골라야 됩니다. 예, 이렇게 풀어가는 문제고요. 또 여러분들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것은 모든 종의 중역값을 다 더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300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체수의 B가 상대 밀도의 B가 되고요. 그 다음에 출현 방향구수의 B가 상대 빈도의 B가 된다는 점, 네, 이 점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빠르게 찾아내는 게
좋죠. 문제를 풀 때. 예.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19번 문제로 갑니다. 자, 19번 문제는요, 지금 가계도 문제잖아요. 가계도 문제. 자, 가계도 문제는 우리가 우열 판단하고요. X염색체 유전이냐, 상염색체 유전이냐, 그리고 그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뭐냐, 이걸 알아내면 끝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많이 연습했기 때문에 이 정도 가계도 문제는 여러분들이 쉽게 풀었을 거거든요. 자, 볼게요. 예. 자, 문제 읽어야 돼요. 예. 여기 우성유전자, 우성유전자.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다고 하네요. 예. 자, 그리고 지금 구성원 채습 한개당 기억과 비의 DNA 상대량 더한값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우열 판단하는 방법 몇 가지? 네 가지. X염색체 유전인 경우 몇 가지? 세 가지. 상염색체 유전인 경우 두 가지. 그렇죠? 예, 4, 3, 2. 자, 네 가지, 세 가지, 두 가지. 이걸 가지고 선생님이 가계도 문제를 다 풀어간다고 했잖아요. 자, 그걸 적용해서 문제를 풀게요. 자, 첫 번째. 우열 판단하는 방법, 가계도 현상에서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나오네요. 나인데 정상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자, 부모에게 없던 형질, 정상 열성, 부모 둘 다 나였으니까 나가 우성. 유전자는 B,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예, 이렇게 알 수 있고요. 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가가 있고 없고, 가가 있고 없고, 부모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가계도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 그러면은 가가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건데, 지금 보니까 6번이 지금 나오거든요. 두 개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6번을 보면 6번은 나를 두 개 가질 수 없어요. 나를 두 개 갖게 되면 얘가 나가 나와야 되거든요. 아, 이형접합성이구나. 나 유전자와 정상 유전자를 이렇게 함께 갖고 있다는 거야.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나 유전자였거든요. 그러면 라지 아니면 스몰 a를 하나 갖고 있다는 거야. 하나. 여자 1. 자, 우리가 우열 판단할 때 여자 1 뭐죠? 이형접합성 우성이지 않습니까? 예, 많이 했던 거죠. 예, 자, 그래서 여자 1 바로 우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우열 판단하는 방법 네 가지 중에서 세 번째에 해당하잖아요. 여자 1 우성. 예. 자, 따라서 6번에서 나타나는 가형질이 우성이다. 이렇게 바로 나오고 유전자는 A가 되는 거죠. 됐죠?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유전자는 우성 유전자일 수도 있고 라제이 가유전자, 우성 유전자일 수도 있고 정상 유전자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나를 갖는다고 했으니까. 예. 자, 그러면 이게 뭔지를 알기 위해서 3번으로 가볼게요. 3번은 나가 나타났어요. 그럼 나를 가져야 돼, 하나. 하나 가져야 돼. 그렇죠? 그리고 가도 나타나요. 그럼 가도 갖고 있어야 돼. 그럼 선생님 이거는 가유전자면 안 되겠네요. 이 나유전자인데 이게 가유전자면 1보다 더 크잖아요. 최소 2가 돼야 되잖아. 아, 이거는 정상 유전자다. 열성 정상 유전자 스몰 a라는 거예요. 스몰 a. 스몰 a. 그렇죠? 이해됐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은 나유전자 하나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 정상 유전자. 그 다음에 정상 유전자가 없어요. 그럼 가유전자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가유전자를 두 개 가지면 안 되죠? 자, 우리가 X염색체 유전인 경우 세 가지 중에서 그 세 번째에 해당하잖아요. 우성 유전자밖에 없는 아버지에게서 정상 열성이 나왔잖아요. 왜? X염색체 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죠. 가를 두 개 갖지 못하고 이거 X염색체에 있는 유전자고 이렇게. 그래서 아버지에게서 Y염색체 물려받고 어머니에게서 가를 물려받은 거예요. 이렇게. 됐습니까? 예, 이렇게. 그래서 이거 X염색체 유전이구나. 이렇게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염색체, 이게 X염색체다. 그럼 이건 상염색체죠, 뭐. X면 상일 거 아닙니까? 예, 서로 다른 염색체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 알아냈어요. 그럼 다 푼 거예요. 다 푼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풀어가시면 되는 거죠. 됐죠? 예, 요거 알아내면 보기로 가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기억 유전자가 뭐니?
스몰이 정상 유전자이어야 합니다. 틀렸고요. 예, 수정을 해야 되고, 나 유전자 어디에 있니? 상염색체. 이건 X염색체라면 다른 염색체, 상염색체 있죠? 예. 정답이고요. 7의 동생이 태어날 때 가나가 모두 발현되는 확률. 아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6번 같은 경우는요, 정상 유전자도 하나 있죠? 가유전자, 정상 유전자 이렇게 하나씩 갖고 있어요. X염색체. 자, 5번 적어볼게요. 5번은요, X염색체에 가유전자가 없어요. 정상 유전자와 Y염색체 이렇게 갖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나를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럼 나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얘가 나가 두 개라면은 얘가 반드시 나가 나오니까 모순이죠. 얘는 정상 유전자 두 개 갖고 있으니까 하나씩 받아와야 돼요. 이렇게 정상 유전 요거 받아서 이렇게 태어날 수 있는 거죠. 자, 부모 5번과 6번 유전자형을 정확하게 알아냈으니까 이제 쉽게 답이 나와요. 지금 보면 물었던 게 뭐냐면 가나가 모두 발현될 확률을 물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가 우성이니까 우성 유전자 들어가야 돼. 이게 들어갈 확률 2분의 1이죠. 2분의 1. 이것만 들어가면 가가 나타날 거니까. 그렇죠? 예. 자, 나가 나타날 확률 4분의 3이잖아요. 우성 유전자, 나가 들어가 있을 확률은, 자, 정상과 정상 오는 경우 빼고는 나가 무조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나정, 정정인데 정정만 정상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정상으로 나올 확률은 4분의 1, 나가 나올 확률 4분의 3 이렇게 되죠. 자, 가일 확률 2분의 1, 나일 확률 4분의 3. 정답은 8분의 3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쉽게 풀 수 있죠. 자, 그래서 가계도 문제 올해는요, 이게 아주 어렵게 출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계도 문제를 포기해서는 안 돼요. 선생님이 얘기했던 우열 판단하는 방법 4가지, X염색체 유전인 경우 3가지, 상염색체 유전인 경우 2가지, 이걸 알고 있으면 쉽게 풀린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처럼. 예. 자, 이렇게 풀어가시면 되고요. 자, 이어서 20번 문제로 갑니다. 자, 20번 문제.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 사이에 상호관계가 나와 있는데, 자, 식물종 X, 식물이잖아요. 생물이죠, 식물은요. 당연히. 예,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A. 자, 식물종 X가 환경을 변화시켰어요. 생물이 환경을 변화시켰어. 생물이 환경에 영향을 미친 거거든요. 아, 그러면 이거구나. 바로 니은에 해당합니다. 틀렸잖아요. 기억은 환경이 생물에게 작용하는 거고요. 이건 그게 아니라 식물종 얘가 환경을 변화시켰거든요. 예. 이거죠. 니은으로 바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종 다양성이라고 하면 군집 내에서, 그렇죠? 종의 종류가 많고 고르게 분포할수록 종 다양성이 높은 건데, 이거는 동일한 생물종에서 이거는 개체군 내에서는 유전자 다양성이죠. 유전자 다양성. 그렇죠? 틀렸습니다. 개체 간에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종 다양성이 아니다. 하나의 종인데요. 이건 같은 종인데요. 같은 종에서는 왜 개체들마다 형질이 다를까? 유전자 다양성. 유전자가 달라서 그래. 다양해서. 그래서 종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이거는 유전적 다양성 또는 유전자 다양성이라고 하는 거죠. 예. 자, 따라서 정답은요, 기억만 골라야 됩니다. 그래서 생물 다양성과 관련된 내용도 묻고 있는데,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예. 우리가 개념 정리해서 다 개념 정리했던 내용이어서 여러분들 쉽게 문제를 풀었을 겁니다. 자, 20번까지 선생님이 쭉 한번 풀어봤습니다. 내용도 정리해 가면서 조금 자세하게 문제를 풀었는데요.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자, 수능 때까지 아직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예, 부족한 부분 채우고요. 또 여러분들 너무 또 방심하지 말고, 너무 쉽다고 해서 방심하지 말고 잘 준비해서 자, 올해 수능 확실히 1등급 더 나아가서 만점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선생님이 응원하면서요. 자,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